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수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유로파 결승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미리 좀 영상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이제 앞으로 세리에아 최종 라운드도 있기도 하고, 축구는 이제 미리 올라와 있는 영상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경기는 이제 피츠버그와 신시내티 경기입니다. 어제는 이게 그 폴터와 닉 마르티네즈, 사실 둘 다 뭐 언더가 날만도 한 게임이었는데, 저는 피츠버그에 지금 빠따를 전혀 믿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언더도 생각할만 하지만은 신시내티가 뭐 선발이 나쁜 것도 아니었고, 전 신시내티가 뭐 정배여도 볼만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원정이어도. 어제는 신시내티의 빠따가 일을 조금 못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사실 오늘은요 어제보다도 좀 이제 피츠버그의 선발이 더 이제 믿음직하기는 해요. 앤드류 휜이 뭐 기록도 좋기도 하고, 얘도 이제 샌디에고랑 컵스한테 약간은 고전했었는데, 이후에 애틀랜타, 필라델피아 오히려 좀 더 어려운 상대들한테 잘 버텨준 면모가 보입니다. 요즘에는 좀 이제 볼넷도 늘어나기도 하고 그런 건 있는데, 그래도 이 친구는 포심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그 포심이 나름대로 역할을 잘 하고 있어요. 키니가 지금 뭐 여기 있는 기록들 사실 정상 범주보다는 많이 좋기는 한데, 그래도 요즘에 한 5, 6이닝 정도는 거뜬하게 막아주는 면모가 조금 있기는 하더라고요. 신씨가 지금 빠따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브래드 싱어는 사실 잘하다가 최근에 3경기 동안 안 좋습니다. 애틀랜타한테 6이닝 4실점, 그 다음에 휴스턴한테 2.1이닝 만에 7실점으로 개찢어져 죽고, 그 다음에 클리블랜드 5이닝 3실점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 들어서 이제 좀 방어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원래는 3점대 초중반 이렇게 해주고 있어가지고 신시내티가 인디아를 보내고 받아올 정도로 이런 좀 투자를 한 보람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단숨에 이렇게 좀 방어율이 많이 뛰어버렸어요. 그래서 싱어가 지금 현재는 좋은 상태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피츠버그에 빠따가 저는 계속해서 의심이 많이 됩니다. 요즘에 이제 8경기 연속으로 한 자릿수한테 그치고 있기도 하고, 제가 뭐 브라이언 레이놀즈 얘기를 하면서 어제도 레이놀즈가 유일한 타점이었거든요. 다른 애들 진짜 못 치고 이러는데, 피츠버그가 레이놀즈의 유일한 타점으로 승리를 했다. 그런 게임들이 종종 있긴 하지만은, 이렇게 둘 다 뭐 언더 게임 비중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한점차 게임도 되게 많아요. 저는 뭐 이번에도 언더 같은 것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양 팀의 빠따가 제일 의심이 많이 되고, 저는 뭐 사실 승패 방향은 신시내티가 그래도 빠따적으로는 더 낫기 때문에 그냥 피츠버그가 빠따가 지금 굉장히 바닥이거든요. 그거 하나 때문에 보는 건데, 어제처럼 뭐 1대0 게임들 이런 게임이 나오면 다 먹는 거고, 저는 오늘도 신시내티 승사이드나 뭐 한점차 게임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타지 브래들리와 브라운이 붙는 템파베이 대 휴스턴 경기입니다. 매번 말하지만 휴스턴의 헌터 브라운은 지금 사이영을 노리는 선수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포심 위주의 투구를 하다가 작년에 후반기부터 싱커를 장착을 해가지고 아주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었죠. 직전 경기가 이제 브라운의 게임 스코어가 그 80점이 가까이 됐었거든요. 그거는 헌터 브라운의 역대 투구 가운데 가장 높은 게임 스코어였었고, 뭐 지금 WHIP라든지 다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헌터 브라운은 올 시즌에 드디어 알을 깨고 나왔다, 그런 것들이 좀 얘기를 할 만한 것 같고, 특히 이제 또 헌터 브라운이 이제 가장 최근 경기 때 완투패를 했거든요. 8이닝 동안 좀 빠따들이 일을 못 해줘가지고 대단한 투수전을 했습니다. 그만큼 헌터 브라운은 현재 저는 정말 좋은 투수라고 생각을 해요. 휴스턴 빠따가 얼마나 도와주느냐, 그것들이 관건인데, 이거에 비해서는 타지 브래들리는 지난번에 디그롬처럼 브라운이랑 맞상대를 할 만한 그런 깜냥은 안 된다고 봅니다. 일단은 얘도 원래 그 포심에 대한 의존도가 꽤나 높았었는데, 포심 구속이 한 96마일 이상 나와요. 지난 경기도 구속은 잘 나왔지만은 좀 살이는 피칭, 커터를 많이 쓰더라. 지난번 경기 때 커터 구속이 한 1.2마일가량 잘 나왔었는데, 뭐 커터로 헛스윙을 10번이나 유도를 하고 이랬지만은 5실점인가 막 그렇게 하면서 되게 고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타지 브래들리의 상태가 썩 좋지 못한 거, 여기다가 뭐 헌터 브라운은 그냥 지금 미친놈이고, 헌터 브라운이 템파베이 상대 전적이라든지 타지 브래들리의 휴스턴 상대 전적도 이런 것들도 많이 좀 맞물리는 감이 있습니다. 모든 지표들이 좀 휴스턴으로 향하고 있는 것 같고, 경기가 길게 이어진다고 한들 휴스턴이 뭐 셋업 쪽에서 연투가 있기는 해도 저는 그래도 휴스턴이 괜찮아 보이거든요. 이거는 굳이 마무리 레벨까지 안 가도 휴스턴이 그 전부터 타지 브래들리를 꺾어 놓을 만한 그런 선발 격차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기여서, 오늘도 휴스턴이 배당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휴스턴 쪽으로 헌터 브라운 믿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애미와 컵스 경기입니다. 어제는 이제 그 전전날에는 마이애미가 컵스 상대로 꽤나 잘했는데, 어제 경기는 그냥 컵스가 뚜드러 팼었죠. 스즈키 같은 애들 잘하기도 하고, 간만에 여전히 뭐 PCA 같은 애들 정말 좋은 활약해주고 있는데, 내일 나오는 이제 그 케이드 호트는 컵스의 뭐 2순위 유망주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마이너리그에서 잘해가지고 올렸는데 첫 경기 때 매치한테 4이닝 만에 뭐 3실점 하면서 조금 아쉬운 면모는 있었고, 피홈런도 조금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다음 경기 때 화사한테는 5이닝 3실점으로 잘 다져줬습니다. 그래서 아주 뭐 깜냥이 없는 선수처럼은 안 보여요. 컵스가 그래도 앞으로 조금 뭐 믿을만한 이렇게 좀 선발로 키우려는 모습인 것 같고, 일단은 뭐 직전 경기 때 나쁘지 않았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 것 같고요. 매스 마이어는 사실 제가 시즌 초반에
구속도 오르고 슬라이더가 좀 불을 뿜으면서 괜찮아졌다. 그런 얘기들 했는데 최근에 4경기 동안 7.97 안 좋은 면모가 많이 보입니다. 뭐 삼진을 대단히 많이 잡는 것도 아니고 볼넷이라든지 뭐 피홈런 이런 것들 상으로는 그냥 작년의 모습이 그냥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현재 뭐 두 팀의 선발들의 이런 방어율 차이는 오히려 마이오가 좋아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은 호튼이 이제 2경기밖에 안 했을 뿐이고 양 팀의 빠따 격차가 좀 크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요. 어제도 이제 마이애미 뭐 스타워스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은 조금 무서운 타자가 있기는 한데 그런 것들이 사실 컵스한테 뭐 대단히 뭐 이렇게 좀 크게 노출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타이온이 위기를 딛고 잘하기도 하고 컵스는 어제 웨더스한테 조금 막히다가 웨더스 내려가자마자 그냥 멘탈을 휘둘렸죠. 6회만 아마 66득점인가 하고 말하면서 그래서 저는 컵스의 빠따 기세 그거를 조금 더 이제 높게 볼 것 같습니다. 뭐 선발도 사실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 안 돼가지고 저는 컵스 쪽을 좋게 보고 이 경기는 오바 같은 것들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미네소타의 클리블랜드 경기 이 경기가 어제 또 이제 우천 취소 때문에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페덱이랑 개빈 윌리엄스 이대로 간다고 하는데 원래 오늘 뭐 라이언이나 바이비 이런 애들이 나오면 언더 같은 것들이 참 볼만하거든요. 어제 예정됐던 선발로 그냥 그대로 간다는 것 같고 그냥 어제랑 뭐 비슷할 것 같아요. 저는 뭐 페덱이 조금 더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최근에 6경기 동안 2.51 정말 좋은 활약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개빈 윌리엄스도 긁히는 날에는 좀 압도적인 피칭을 해주는 구위가 상당히 좋고 구속도 잘 나오고 삼진 잘 잡고 뭐 그런 친구지만은 사실 얘도 기복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그에 반해서 페덱은 그래도 기복 없이 꾸준한 활약을 해준다. 내일 뭐 클리블랜드 개빈 윌리엄스에서 조금 잘하는 날이라면은 얘기가 다를 수는 있는데 저는 미네소타를 좋게 평가를 해요. 제가 얘네들이 계속 경기가 밀릴 때마다 얘기하는 거 13연승을 달리다가 데비 매튜스를 내가지고 신인 투수를 내가지고 한번 졌는데 그래도 여전히 홈에서는 9연승을 달리고 있다더라. 그 13연승 기간 동안 제가 이런 것들 한번 봤어요. 보니까 팬그래프에 이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트윈스가 얼마나 또 이렇게 바뀌어버렸냐. 전반적인 내용들이 그 연승 기간 동안 어떤 선수들이 잘했으며 뭐 타자나 투수나 이렇게 다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제가 이걸 한번 쭉 훑어봤는데 그 중에 가장 이제 인상적이었던 거는 뭐 이런 불펜 미네소타의 불펜이 그 연승 기간 동안 45.1이닝을 0.79로 닫아줬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홈이라면은 미네소타를 한 번 더 볼만하다. 어제도 이런 얘기를 했었고 조금 더 이런 좀 외부적인 근거들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러키 대 볼티모어 경기 체드 패트릭과 스가노가 붙는데 이 경기가 이제 또 낮 경기잖아요. 저는 볼티모어의 낮 경기는 사실 좀 오바 게임이 많더라. 방어율도 오르고 빠따도 좋아지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터질지는 모르겠어. 이게 꾸준하게 볼티모어가 낮 경기 때는 오바 게임이 좀 있거든요. 내일 근데 선발 구도는 체드 패트릭과 스가노면 이거는 사실 오바 보기가 쉽지는 않아요. 이게 미러키가 오히려 볼티모어보다 지금 잘 치고 있어가지고 시리즈상으로는 뭐 간당간당한 승리들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글쎄 일단 패트릭은 큰 흔들림은 없습니다. 이닝 소화 같은 게 뭐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제 올 시즌 처음으로 선발로 기용이 돼가지고 10경기 동안 3.35면은 나쁘지 않은 수준이죠. 평균적으로 5이닝도 못 먹는다 이런 건 있지만은 패트릭의 상태는 뭐 딱히 흠잡을 게 없어 보입니다. 마이너리그에서도 잘했는데 이런 모습들이 메이저리그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홈에서 괜찮은 부분도 있기도 하고요. 요즘에 뭐 딱히 뭐 볼넷이라든지 뭐 피홈런이나 크게 흠잡을 데가 없다고 보여요. 그리고 이제 스가노는 볼티모어의 거의 뭐 유일한 좀 정상적인 선발이라고 봐야겠죠. 기록도 좋은 편이고 직전 경기 때는 구속이 살짝 안 나와가지고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워 보긴 하지만은 그래도 저는 뭐 스가노는 좋은 선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전 경기 때 0.9마일 가량 구속이 조금 안 나와가지고 스플리터 커튼 같은 것들을 많이 썼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볼만하긴 해줬어요. 피홈런이 많았던 거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 뿐이지 지금 미러키도 홈런 기세가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나는 스가노 정도면 믿어볼 만한 선발이다. 물론 이제 미러키도 이 불펜 쪽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얘네가 위쪽 불펜들 라인이 괜찮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 경기 들어서 소모가 좀 많은 편입니다. 이 중에는 뭐 우리베라든지 퀘니 이런 애들은 지금 3연투거든요. 내일은 그래서 맥일이나 뭐 닉 미어스 이런 애들이 조금 더 위기 상황에 쓸 것 같은데 그래도 걔네들이 나올 때는 나쁘진 않아요. 이 경기는 한번 언더 쪽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하지만 볼티모어의 낮 경기 이거 심상치 않다. 그런 것들은 기억을 하셔야 되고 미러키가 또 불펜이 3연투가 2명이나 있다는 거 승패도 그렇고 언더오버도 그렇고 별로 좋게 볼만한 게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세인트루이스와 디트로이트 경기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세인트루이스의 기세가 정말 심상치 않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어제는 스쿠발이 나와가지고 그래도 이기긴 이겼어요. 근데 이 스쿠발도 최근에 한 2경기가량 실점이 꾸준하게 있었었죠. 그리고 디트로이트도 지금 뭐 리즈 올슨도 부상자 명단에 오르기도 하고 선발이 되게 부족합니다. 내일 이제 브렌트 허더 얘가 이제 좀 땜빵으로 올라올 것 같은데
얘가 이제 작년에도 선발로 몇 번 나왔었거든요. 근데 나쁘진 않았었어. 브렌트 허더도 작년에 2.3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좀 불펜으로 많이 나왔어요. 불펜으로 나올 때도 멀티 이닝을 많이 좀 소화를 한다든지, 내일도 이제 뭐 롱맨으로 쓰이는 건지 아니면 5, 6이닝 가량 먹을 건지 그거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얘도 지금 뭐 기록도 그렇고 나쁘지는 않아요. 땅볼 유도 피칭 좋고, 다만 이제 좌한 선발이어도 세인트루이스가 좌투수한테 그리 약하진 않았다는 거. 어제도 뭐 스쿠바 상대로 꽤나 그렇게 득점을 뽑았는데 허더 상대로 그렇게 막 그렇게 끄게 쿨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뭐 안드레 팔란테, 이 세인트루이스의 상승세에 또 기여를 하고 있는 그런 투수라고 얘기를 했었고, 지금 2경기 연속으로 7이닝 이상을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땅볼 유도를 많이 하는지라 경기 운영상으로는 위기에 처하더라도 뭐 더블 플레이 같은 것도 유도를 잘하고 그런 친구예요. 최근에 2경기 연속으로 팔란테가 또 이제 구속도 올라가지고 1마일가량 오른 것들이 있었습니다. 슬라이더도 잘 통했었고, 포심 말고 슬라이더나 뭐 너클커브 이런 공들은 그 타구 속도 이런 것들을 억제를 잘했습니다. 그만큼 땅볼 유도가 잘 됐다는 소리기도 하고요. 2명의 선발 정도면 사실 허더가 그렇게 만만히 볼 투수는 아니긴 한데, 저는 여전히 세인트루이스가 좋은 야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불펜이 좋아진 것들, 반대로 디트로이트는 2.6에서 불펜이 꽤나 하락을 했다, 이런 것들도 있길래 저는 세인트루이스가 선발 상태도 꿀릴 건 없다고 보고 요즘 분위기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여전히 빠따는 잘 친다고 봅니다. 디트로이트가 조금 다른 날보다 잘 치는 게 아니라면은 팔란테가 충분히 막아줄 만한 것 같고, 저는 뭐 세인트루이스 사이드나 언더 그런 쪽으로 보도록 하고요. 이 경기가 이제 바람이 조금 많이 분다고는 하더라고요. 그 우중간 쪽으로 조금 한 14.3마일가량 분다고는 하는데, 이런 것들이 거슬리지만은 애초에 브렌트 허더라든지 팔란테 이런 애들 전부 다 땅볼 투수거든요. 이런 것들이 뭐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진 않다. 그런 것들 덧붙이면서 저는 뭐 세인트루이스 승이나 뭐 한점차 게임 빈도도 되게 많죠. 언더 이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삭과 시애틀 경기, 쉐인 스미스랑 뭐 로건 에반스가 붙어요. 요즘에 시애틀이 빠다가 좀 많이 죽었죠. 그것 때문에 지금 시애틀을 보기가 조금 까다로운데, 제가 어제도 이게 구도상으로 브라이스 윌슨, 뭐 시애틀도 원래 뭐 호나탄 디아즈가 나온다고 하다가 그냥 얼버무려면서 뭐 땜빵을 아무나 했는데, 글쎄 로건 에반스도 어쨌든 직전 경기가 상당히 좋은 경기였었거든요. 본인의 커리어 하이를 갱신을 했습니다. 직전 경기 때 구속도 1마일가량 잘 나왔었고, 전반적으로 우리 타구의 속도 같은 거 어째를 잘 해줬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에반스가 커리어 하이급 경기를 했다. 이닝도 많이 먹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로건 에반스는 조금 더 지켜보고 싶거든요. 6이닝 동안 무실점 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반대로 쉐인 스미스는 지금 화싹의 여러 선발들 가운데 가장 좋은 방어를 보여주고 있기는 해요. 근데 지난번 경기도 이제 5이닝 6실점, 물론 본인의 자책점은 한 점이었지만은 어쨌든 실점이 조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쉐인 스미스가 저는 화싹의 이런 신인 선발들 가운데 가장 앞서 나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로건 에반스도 신인이지만 직전 경기가 커리어 하이였었죠. 내일도 이 경기도 이 시카고 동네가 바람이 많이 부는 구장이죠. 과란티드 레이트 필드에서 바람이 외야 쪽으로 한 13.4마일간 이렇게 많이 분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문제기는 한데, 얘네는 뭐 딱히 땅볼 투수도 아니거든요. 나는 뭐 바람 같은 거보다 그냥 이 왁구상으로 얘네들 이 정도 선발 정도면은 저는 또 한 번 언더 같은 거 보고 싶어요. 8.5를 줬으면은 언더를 볼만하다 싶습니다. 두 팀의 빠따가 정말 별로인 것도 있고, 지금은 좀 언더 게임이 많은 거. 원래 시애틀이 올 시즌에 빠따가 상당히 좋았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하락세기도 하고 요즘에는 7경기 연속으로 언더입니다. 저는 얘네 둘의 경기에서 8.5를 줬으면은 그거는 한번 언더 쪽 생각해봐도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와 켄자 경기, 로건 앱이랑 다니엘 린치가 붙는데, 사실 그냥 이거는 뭐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냥 로건 앱이 홈일 때는 미친놈이다. 직전 경기도 로건 앱을 제가 조금 걱정을 했거든요. 샌프가 좌완 선발 상대로 약해가지고 걱정이다 했는데, 그때 로건 앱이 그냥 8이닝 2실점으로 질 수 없는 경기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날 빠따가 대단히 막 잘 터지기도 하고, 그냥 홈 웹은 미친놈이에요. 그 요즘에는 뭐 미네소타 원정에서도 잘하기도 하고, 최근에 3경기 동안 7이닝 8이닝입니다. 그 기간 동안 전부 아주 좋은 피칭을 해주기도 했는데, 그냥 근데 저는 홈 웹은 많이 믿고 있어요. 단순히 그거 하나로만으로도 샘플을 좋게 평가를 할 만한데, 자, 다니엘 린치 이 친구도 지금 보시다시피 방어력이 상당히 좋잖아요. 근데 원래 얘도 선발이었단 말이죠. 근데 선발에서 그냥 별로 못해가지고 불펜으로 내렸는데, 작년에도 후반기 때 불펜으로 나와가지고 조금 잘했습니다. 부비치랑 비슷한 유형이에요. 근데 이제 부비치는 올 시즌에 선발로 보여준 게 좀 많다면은, 다니엘 린치도 그래도 여태까지 전부 좀 짧은 이닝만 소화를 했다. 내일 당장에 길게 던질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켄자가 지금 뭐 레이건스 같은 애들 부상으로 빠져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또 땜빵을 한 건지, 루고도 그렇고 이래갖고 얘를 올린 것 같은데, 지금 딱히 켄자에서 롱릴리프 역할을 해준 선수가 별로 없거든요. 길게 막아줄 만한 선발이 없다. 나는 그래갖고 다니엘 린치가 올 시즌 괜찮지만은 로건에 비해서는 좀 작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올 시즌에도 계속해서 짧은 이닝만 던지고 있어가지고 켄자가 지금 딱히 롱맨이 있지가 않거든요. 한 4이닝가량 3, 4이닝가량 먹어줄 만한 중간 개투가 없어가지고, 저는 그런 거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냥
로건앱 쪽이 조금 더 무게추가 실리는 것 같아요. 린치가 못하는 건 아닌데 내일 얼마나 길게 먹을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길게 던진다면 올 시즌 불펜으로서 정말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반영될지 모르겠다. 그런 것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또 지금 샘프가 빠따가 굉장히 또 별로기도 하잖아요. 이정우 선수가 아마 내일은 쉴 것 같은데 내일 뭐 샘프한테 좀 기대 좀 해볼게요. 보니까 로건 앱이 이 친구의 등판 때 득점 지원이 한 5점 정도 받아가지고 예년보다는 잘 받고 있는 편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까지 해서 저는 뭐 샘프 사이즈를 좋게 보는데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둘 다 한 점차 게임 빈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 점차 게임도 조금은 보이는데 근데 이건 한 점차 게임보다는 그냥 로건앱을 믿고선 핸슨까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일반승 배당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그렇게 내다보겠습니다. 한 점차 게임도 조금은 껄끄럽다는 거. 켄자 지금 4경기 연속입니다. 나는 좀 거슬린다. 그러신 분들은 마해는 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경기 워싱턴과 애틀랜타 경기입니다. 트레버 윌리엄스 그리고 AJ 스미스 슈오버가 보는데 뭐 트레버 윌리엄스는 작년에는 잘했거든요. 근데 한 끼케야 이제 5이닝 먹는 거였었고 이닝 소화 능력이 굉장히 별로다. 그리고 올 시즌에는 전혀 작년 같은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었죠. 볼넷이 사실 많은 건 아니지만은 45이닝 동안 피안타가 지금 58개예요. 이닝 대비 많은 피안타 때문에 WHIP도 상당히 높은 편이기도 하고 반면에 AJ 스미스 슈오버 저는 이 친구 칭찬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원래 한 3년 전부터 애틀랜타가 얘를 키워보려고 간간히 뭐 메이저리그에도 콜업도 하기도 하고 고교 출신 유망주라서 되게 어려요. 이 친구가 2002년생인데 키워보려고 한 선수거든요. 잘하고 있습니다. 그냥 얼마 전에는 이제 8이닝 무실점 해주고 그 다음 경기 지금 한 3, 4경기가량 계속 잘해주고 있죠. 최근에 4경기가량을 아주 뭐 잘하던 부분도 있기도 하고 얘가 이제 또 직전 경기는 구속까지 잘 나왔어요. 평균 95.3마일이었는데 96.8마일까지 평균적으로 나왔었다. 맥스는 거의 뭐 99마일을 찍기도 하고 아주 뭐 쌩쌩한 투수라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구속이 엄청나게 또 폭발적으로 나왔습니다. 요즘 들어서 특히 이런 경기들이 많아요. 2경기, 3경기가량. 그래서 나는 그냥 슈어버가 믿을만한 것 같다. 이런 빠른 포심과 함께 스플리터를 섞어가면서 많은 헛스윙을 유도를 해내더라. 그래서 그냥 슈버의 능력치 자체가 저는 트레버 윌리엄스보다는 지금도 이미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뭐 양팀의 전력차 그런 부분들이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얘네 둘이 그 일주일 전에도 맞붙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트레버 윌리엄스는 4.1이닝 4실점 슈버는 6이닝 동안 2실점이었었죠. 그래서 애틀랜타가 좀 좋은 부분도 있었는데 뭐 원정으로 가긴 하지만은 그리고 애틀랜타가 원정 가면 빠따가 살짝 씻기는 한데 그래도 저는 애틀랜타가 좋을 만한 게임처럼 보여요. 워싱턴이 제가 어제도 CJ 에이브람스, 딜런 크루즈, 그 다음에 제임스 우드 이렇게 연결되는 좀 상위 타선 라인들 거긴 조금 위험하다고 했는데 딜런 크루즈가 이제 부상으로 아웃됐거든요. 그런 것들도 애틀랜타는 호재인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뭐 애틀랜타를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워싱턴이 은근 잘하고 있어. 지금 6경기 동안 어제도 애틀 잡아가지고 5승 1패 막 이렇게 해줬는데 어제 나왔던 그런 구도보다는 오늘이 조금 더 쇼버가 나올 때 왜냐면 스트라이더가 부상 회복 경기여서 많이 던질 것 같지도 않았었고 구속도 안 나고 있거든요. 저는 어제 스트라이더보다는 오늘 나오는 쇼버가 조금 더 믿음직하다고 보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애틀을 좋게 보도록 할게요. 애틀이 빠따만 조금 잘 쳤으면 좋겠네요. 쉬운 트레버 윌리엄스 상대로. 자, 다음 경기는 보스턴과 뉴욕 매치 경기 있습니다. 게럿 크로시에 그리고 이제 타일러 맥일 경기인데 뭐 게럿 크로시에는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늘 잘하죠. 지금 보스턴에서는 가장 뭐 믿을만한 투수다 이렇게까지 내다보면 한데 또 이제 직전 경기도 구속이 잘 나왔습니다. 포심도 조금 올랐고 특히 이제 두 번째 피치였던 커터가 거의 뭐 한 2마일가량 좋아졌었거든요. 많은 이런 헛스윙 유도 19번이나 성공시키기도 하고 특히 커터 같은 것들로 범타를 많이 유도를 해냈었죠. 그래서 그냥 커터는 그 크로시에는 아주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방어율도 그래도 조금만 더 길게 이어진다면은 사이영에 도전할 그런 근처에 좀 머무르고 있기도 하고 지금 보스턴에서는 가장 믿을만한 선발이죠. 이닝 소화 같은 것만 가끔 고장 안 나면은 저는 뭐 자리주질이라고 보고 있는데 자 이제 문제는 맥일입니다. 자 맥일이 지금 시즌 방어율이 나쁘지가 않아요. 시즌 초반에 잘했단 말이죠. 근데 그 기간에도 맥일이 이닝을 많이 먹지는 못했습니다. 끼케 한 5, 6이닝 먹었는데 근데 이제 얘는 가장 많이 보는 게 뭐냐면은 포수와의 궁합입니다. 자, 이 배터리 궁합 봤을 때 토렌스라는 선수랑 함께 했을 때 2.00으로 굉장히 잘했는데요. 이 프란시스코 알바레즈 지금 매치의 주전 포수입니다. 프란시스코 알바레즈랑 했을 때는 8.76으로 안 좋았었다. 맥일이 최근 3경기 동안 8.76으로 상당히 안 좋았는데 이게 전부 다 알바레즈랑 함께 한 거였었거든요. 시즌 초반에 뭐 이닝은 많이 못 먹어도 한 5이닝 이렇게 먹어도 전반적인 이런 방울이 나쁘지가 않았었어요. 막 1점대까지 유지를 잘 하다가 최근에 3경기 만에 1.74에서 지금 3.74가 된 겁니다. 프란시스코 알바레즈랑 배터리 궁합을 맞췄을 때 3경기 동안 너무 안 좋았어가지고 지금 방울이 2점이나 오른 셈이거든요. 저는 내일 뭐 맥일이 과연 뭐 토렌스랑 함께 할지 알바레즈랑 함께 할지 오히려 지금 토렌스가 알바레즈보다도 이런 OPS가 더 좋아요. 그래도 알바레즈가 어리고 키워볼 만한 그런 포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합을 맞출 것 같은데 내일 뭐 당장 토렌스가 나올지 알바레즈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맥일의 상태가 안 좋은 건 이렇게 좀 배터리와의 궁합들 그런 것들이 발목을 잡았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뭐 상대가 세인트루이스, 컵스, 양키스 전부 다 어려운 상대를 한 거긴 한데 내일 상대하는 보스턴도 빠따가 무서운 팀이기도 하죠. 그런 부분에서는 요즘에 매치 빠따가 진짜 별로기도 해요. 얘네들 홈발 많이 받지 원정에서는 반반 딸이다. 오히려 반반보다 성적이 안 좋아졌다. 요즘에 계속해서 빠따는 안 좋기도 하고 내일도 좌투수 상대로는 안 좋다는 얘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그냥 거슬리는 거라면은 보스턴의 이제 좀 불펜 쪽이거든요. 보스턴이 어제 그 뷰러가 3이닝도 못 채우고 내려가는 바람에 불펜을 좀 많이 썼습니다. 연이어서 지금 이렇게 많이 쓴 상태여서 6명이나 썼는데 그 중에 4명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연투에 빠져있다. 근데 뭐 아돌리스 체프먼 같은 애도 뭐 6구밖에 안 던지기도 하고 뭐 3연투를 하라면 하겠지만은 이런 게 조금 거슬리는 것 같아요. 전 조건상으로는 보스턴이 좋아 보이지만은 불펜 구간 갔을 때 그래서 가능하면 크로시가 좀 길게 막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보이고 저는 뭐 보스턴 쪽으로 좋게 보겠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매치 쪽으로 볼만한 게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네요. 다음 양키스와 텍사스 경기. 내일은 이제 양키스가 라이언 야보로를 올릴 것 같습니다. 양키스도 지금 선발에 조금 균열이 있어가지고 원래 야보로가 롱맨이었었거든요. 얘가 작년에도 뭐 다저스 같은 팀에서 롱맨 역할을 하기도 이랬었는데 올해는 이제 양키스에서 롱릴리프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꽤나 잘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방어율도 1승 0패 3.70이고 그동안은 이제 뭐 한 3이닝 이하로 막다가 최근 두 경기는 4이닝 5이닝 이렇게 하면서 조금 더 긴 이닝에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기 모두 다 뭐 괜찮게 하기도 하고 뭐 야보로는 사실 뭐 구속이나 뭐 이런 것들이 대단하진 않아요. 구속도 별로고 구위도 참 스핀수 같은 것도 엄청 별론데 그래도 이제 정타 컨트롤, 땅볼 유도라든지 배럴 타구를 덜 맞는 거라든지 하드히트 비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은 선수예요. 그런 뭐 특징이 있는 선수고 뭐 다른 시즌보다는 약간 뭐 제구가 약간 안 좋다든지 이런 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못낼 선수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텍사스는 디그롬이 나오는데 아까 말했던 헌터 브라운이랑 같이 아주 뭐 대단한 명품 투수전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디그롬이 좀 양키 스타디움에서는 약한 거 양키스 친구들한테 조금 약합니다. 물론 이게 전부 다 옛날이에요. 15년, 17년, 18년 막 이럴 때 가지고 엄청 옛날이긴 한데 한창 디그롬이 전성기였을 때도 양키 스타디움에서는 3경기 동안 6.16으로 약한 면모가 있긴 하더라. 아무래도 디그롬이 뭐 직전 경기는 아주 잘했다고 할지라도 직전 경기에 또 이제 디그롬이 구속도 되게 잘 나왔었거든요. 평소보다 한 뭐 1마일가량 더 잘 나오는 이런 날이었었는데 저는 이 경기는 그냥 조심하고 싶어요. 이거는 그냥 디그롬을 믿고 가기에도 디그롬이 좀 양키스한테 약했다거나 텍사스의 빠따가 지금 전혀 못 믿을 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는 디그롬은 믿을만 하지만은 텍사스의 빠따는 못 믿겠다. 저는 그런 마인드거든요.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언더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만 조금 합니다. 한편으로는 또 양키스 경기 언더보는 것도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경기네요. 어쨌든 요즘에 이제 디그롬 초반에 조금 의심이 되다가 최근 5경기 동안 1.91 상당히 좋은 피칭 해주고 있죠. 볼넷 적게 주면서도 이런 거는 뭐 좋게 보시는 분들은 나는 디그롬 믿고 텍사스를 보겠다 그러신 분들은 뭐 가셔도 좋은데 저는 굳이 뭐 추천은 안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토론토와 샌디에고 케빈 거스먼과 바스케스가 붙는데요. 거스먼의 상태가 상당히 좋지가 못하죠. 지금 방어율도 되게 안 좋고 원래 이 거스먼 하면은 토론토의 3대 선발 가운데 가장 이제 9위와 삼진들 그 좀 에이스의 향기가 나는 투수란 말이에요. 근데 올 시즌에도 뭐 삼진 잡는 거 하며 뭐 이닝 먹는 거나 지금 뭐 제구력도 그렇고 피홈런도 그렇고 상당히 안 좋습니다. 작년에도 좀 안 좋았는데 작년에는 좀 이런 구속 하락이라는 그런 요인이 있었다면은 올 시즌에는 별다른 뭐 이슈가 크게 없어 보이는데도 그냥 못하거든요. 최근에 5경기 6.66이다.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특히나 이제 직전 경기 때는 심지어 구속이 잘 나왔는데도 피홈런을 3방이나 받았습니다. 템파베이한테.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냥 거스먼의 상태가 좋다고는 안 보이네요. 저는요. 반대로 랜디 바스케스 도미니칸 치고는 구속이 상당히 안 나온다. 구위가 대단하다거나 뭐 그런 것들도 아닌데 근데 은근히 잘 막습니다. 특히나 얘는 이제 볼넷이 문제였었거든요. 올 시즌 44이닝 동안 볼넷이 26개 제구가 안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이 약점이었는데 최근 이제 콜로라도랑 천사 이런 두 팀 간의 경기에서는 볼넷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6이닝을 아주 뭐 무난하게 잘 막아주기도 하고 삼진 같은 거는 없지만은 그래도 무난하게 잘 막아주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지금 흔들리는 거스먼보다는 이렇게 우직하게 막아주는 랜디 바스케스가 조금 더 믿음은 간다. 샌디에고가 지금 참 빠따적으로 되게 별로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이 경기를 9점으로 받았으면은 저는 언더도 생각을 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스먼의 상태가 의심스러운 거
그런 거 생각하면은 저는 이거 토론토는 못 보겠거든요. 원래부터 양 팀의 규모 차이가 있는 편이고, 물론 샌디가 이제 원정에서는 별로 보잘것이 없지만은 거스먼의 상태를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랜디 바스케스를 얘가 조금 막아준다면은 오히려 샌디에고가 조금 더 끌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거 역시 샌디에고 지금 빠다도 굉장히 별로고 한창 이제 리그 1위였던 불펜이 지금 3.26까지 하락을 했다. 이런 것들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조심해도 좋지만은 저는 뭐 언더라든지 샌디에고의 역배 그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콜로라도와 필라델피아 경기입니다. 내일은 이제 팔름키스트라는 선발이 나온다고 하는데 얘는 이제 커리어 한 경기밖에 안 넣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마이너리그에서 뭐 적당히 해가지고 올렸는데요. 그 애리조나와의 경기에서 4이닝 만에 5실점 이렇게 해줘가지고 그냥 금방 뭐 나가리가 돼버렸어요. 그날 번즈랑 맞대결을 했는데 번즈도 초반에 좀 위기가 있었지만은 그때 애리조나가 팔름키스트한테 일찌감치 점수를 많이 뽑았거든요. 그대로 경기가 마무리가 됐었고 딱히 뭐 크게 들어온 건 없었습니다. 위기 관리 능력이 좋다든지 뭐 그런 건 없었어요. 별로 뭐 몸무게 만한 친구다. 이제 뭐 커리어 한 경기밖에 안 했으니까 기록도 안 좋은 것도 있고 투피치 투수인데 별로 뭐 크게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타이완 워커 얘도 이제 좀 간만에 선발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동안 좀 뭐 부상도 있었었고 좀 로테이션에 합류를 많이 못하다가 이제 5월달 들어서 간간히 나왔었는데 전부 이제 또 한 3이닝 정도 먹는 롱맨으로 나왔었는데요. 내일 당장에 뭐 잘할지는 모르겠네. 일단 올 시즌에는 예상보다는 지금 방울이 상당히 좋아요. 원래 타이완 워커 하면은 필라델피아 로테이션의 유일한 구멍이다. 그렇게까지 평가를 했는데 올 시즌의 방울 자체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완 워커는 또 이제 쿠어스 필드에서 상당히 강하거든요. 통상 콜로라도한테도 2.09로 강했는데 이 중에 이제 쿠어스에서만 6경기 동안 37이닝 2.43입니다. 여기 중에는 얘가 좀 이제 좀 무너졌었던 2020년대 이후 22년 23년 전적도 있는데 그때도 전부 다 잘했어요. 7이닝 무실점 6이닝 3실점 이렇게 해가지고 워커는 쿠어스 필드에서 되게 잘한다. 이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필라델피아의 사실 다른 선발들보다 워커를 믿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뭐 놀라가테를 누워 있으니까 그냥 올라온 것 같아요. 좋은 쿠어스 성적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또 한 번 필라델피아를 봐도 나쁠 건 없는데 근데 이 경기가 어제 뭐 러자도가 나왔을 때라든지 산체스가 나왔을 때 그때도 전부 필라델피아가 배당이 별로였었잖아요. 쿠어스에서. 근데 내일 워커 경기도 이거를 2.5만에 1.86밖에 안 줬다? 저는 그전 날들에 비해서 믿을만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저는 오바 같은 거를 보고 싶어요. 저는 워커 믿고선 필라델피아 베팅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런 마인드로 보도록 할 텐데요. 뭐 이거는 그냥 상대 뭐 투수도 약해 보이고 필라델피아 요즘 빠따 무섭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쿠어스에서 워커가 강했다는 것들 그런 거 보시면서 필라델피아를 봐도 나쁘진 않은데 저는 추천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슬레티스와 천타 경기도 있어요. JP 시어스와 코아노비치 경기. 자, 시어스는 지난번에 샘프 상대로 샘프가 좌안한테 굉장히 약하다고 했었는데 그 경기에서 시어스가 4이닝 만에 4실점으로 개털렸습니다. 별로 안 좋은 경기를 했었습니다. 원래 올 시즌에 이제 시어스의 방울도 그렇고 사실 어슬레티스의 또 에이스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뭐 지금 보면은 뭐 제구라든지 피오몰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괜찮은데 시어스의 모습이 제대로 나오진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삼진 잡는 능력이 좋다거나 이런 것들은 별로 없는데 어쨌든 직전 경기 때 안 좋았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코아노비치는 직전 경기 때 다저스한테 아주 좋은 경기를 했었었죠. 물론 그게 다저스가 병살타가 5개나 나오는 경기고 이랬지만은 거기에는 또 이제 코아노비치의 싱커 이런 것들의 플레이 스타일도 유도가 많이 된 거죠. 땅볼 유도가 54%나 되기도 하고 작년에 특히 잘했었는데 사실 올 시즌 초반에는 작년의 기세가 안 보였다. 갑자기 요즘에 2경기 동안 볼티모어나 다저스한테 상당히 잘했거든요. 그 중에는 리그에서 뭐 수위급 빠따인 다저스를 막았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저는 코아노비치의 기세가 꽤나 괜찮아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시어스는 직전 경기 때 못했고 코아노비치는 직전 경기 때 잘했다. 뭐 이런 것들은 얘기를 할 만한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천사의 분위기가 아주 좋잖아요. 천사가 원래 불펜이 문제인데 지금 불펜도 나름대로 잘 닫아주고 있기도 하고 특히나 빠따가 지금 5연승 중인데 5연승 기간 동안 빠따가 상당히 좋아요. 홈런도 잘 치고 있기도 하고 여러모로 잭 네토가 라인업에 복귀를 한 이후에는 잘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더구나 지금 어슬레키스는 불펜도 안 좋은데다가 이제 팀에서 3할 오픈을 치고 있는 제이콥 윌슨이 지난 경기 때 이제 아웃이 됐거든요. 아마 오늘 경기도 못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윌슨이. 그런지라 저는 천사 쪽에 좀 호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천사의 역배 제가 이틀 연속으로 천사의 역배를 이렇게 외쳤었는데 2번 다 성공을 했거든요. 한 번 더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아노비치가 나오는 날이라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언더도 조금 생각 중인데 아까 말했던 윌슨같이 이런 중심 빠따가 좀 아웃된 것도 있기도 하고 이거는 천사의 빠따가 무서워가지고 사실 언더 보기는 좀 별론데 그래도 이 정도의 선발이면 사실 오버보다는 언더에 가깝다. 저는 얘네들은 이름값은 떨어지더라도 이 두 팀에서 좀 하위권 팀에서는 괜찮은 라인이라고 보긴 하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다저스와 애리조나 경기
더스틴 메이 그리고 코빈 번즈가 붙는데 뭐 더스틴 메이는 직전 경기 때 별로 못했어요. 천사와의 경기에서 아까 말했던 코아노비치와의 경기에서 5이닝 4실점 삼진은 잘 잡았지만은 경기 운영 능력이 조금 어설퍼 보였었죠, 비교적. 그래서 내일도 애리조나 지금 빠따가 사실 나쁘지는 않잖아요. 다저스랑도 되게 대등하게 잘 싸우고 있는데 더스틴 메이는 어제 나왔던 야마모토가 진짜 대단한 경기를 했는데 그 경기도 되게 어렵게 갔습니다. 그래서 메이가 나오는 거는 애리조나 입장에서는 편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단 말이죠. 부상당하기 전에, 수술하기 전보다도 구속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딱히 뭐 얘가 무서울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요. 그리고 이제 코빈 번즈 그 5월 11일 날 얼마 안 됐죠. 그때 다저스한테 홈에서 7이닝 무실점 피칭을 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 전에 한번 휴식하고 왔는데 그 이후로 지금 2경기 연속으로 아주 좋은 피칭을 해주고 있어요. 7이닝 무실점, 6이닝 무실점 이렇게 해줘가지고 2경기 다 삼진 같은 거 잘 잡고 이러고 있는데, 번제는 직전 경기 때 아주 또 이제 구속이 잘 나왔었습니다. 원래부터 저는 이제 리그에서 쿼터를 선발로서 한 95만 이상으로 던진 선수는 번즈랑 애쉬크래프트밖에 없다 이랬는데, 애쉬크래프트는 이제 불펜으로 가버렸고 번즈가 유일하죠. 지난번에 구속이 95만 수준으로 회복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구속이 잘 나왔었는데 뭐 이날은 뭐 압도적인 쿼터를 비롯해가지고 헛스윙을 19개나 이끌어냈었고, 그냥 이런 것들 보니까 코빈 번즈가 우리가 알던 상태의 번즈로 돌아왔구나, 뭐 그런 그림이 좀 그려지는 것 같아요. 지난번 경기 때 다저스를 상대로 잘했던 것도 있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다저스의 빠따가 정말 무서운 팀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통산으로 보면은 번즈가 이제 그 다저스 스타디움, 다저스 원정을 갔을 때는 8경기 동안 5.40으로 좋지는 않거든요.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번즈는 지금 뭐 제구력 말고는 다른 것들은 좀 괜찮은 편이다. 지난번에 콜로라도한테 조금 위기를 줬을 때도 그때도 제구가 문제였었는데 그런 거 말고는 번즈는 저는 상태가 좋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것도 뭐 번즈가 다저스 애들 상대로 상대 전적이 꽤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152타석이나 상대를 했는데 다저스 애들한테 피안타율이 209밖에 안 돼요. 장타도 많이 안 맞았다는 것도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저스의 이런 중심 타자 라인들한테 좀 강했다는 것들. 오타니가 8타수 4안타네요. 홈런도 하나 있고. 오타니 말고는 다른 타자들이 대부분 좀 약한 것들이 많이 보이길래 저는 내일은 애리조나도 지금 빠따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 보이거든요. 홈런도 많이 생산을 하고 있고. 애리조나가 번즈 경기 때 역배를 받았다? 저는 이런 거는 차라리 애리조나 역배 도전을 해보고 싶고, 저는 일단 뭐 번즈가 좀 잘 막아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언더도 조금 그리고 있는데 언더는 사실 갈만한 정도는 안 돼요. 메이가 불안한 것도 있기도 하고. 저는 애리조나가 뭐 딱히 역배를 받을 만한 게임처럼 안 보입니다, 이거는요. 자, NBA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 뉴욕 대 인디애나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네들은 매치업상으로 올 시즌에 2대1이었습니다. 뉴욕이 2승 1패로 조금 리드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도 전부 좀 이렇게 찾아놨어요. 올 시즌 맞대결 순서대로 시즌 극초반 10월 26일날 한번 뉴욕이 대승한 적이 있었었고, 그리고 뭐 11월 달에 한번 인디애나가 이겼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뉴욕이 또 이제 2월 달에 이긴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시기상으로는 전부 좀 뉴욕이 오바 게임 등으로 할 때요. 뉴욕은 트레이드 데드라인 이후 후반기부터는 좀 언더팀의 냄새가 많이 있었는데 인디애나랑 맞붙었던 경기들은 전부 다 좀 뉴욕이 오바세가 있을 때입니다. 그때 맞붙었어가지고 좀 전반적으로 점수들이 좀 많이 난 것들이 이렇게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작년에 이제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서 만났었거든요. 그때도 작년에 플레이오프 2라운드 때 뉴욕이 먼저 홈에서 2승을 선취를 했는데 인디애나가 2대2로 맞추기도 하고 다시 홈으로 와서 3승 2패를 맞췄는데 그 다음에 인디애나가 2경기 연속으로 잡아냈었죠. 특히나 마지막 경기 때는 인디애나의 3점 같은 게 아주 뭐 대폭발을 하기도 하고, 뉴욕 니스는 어쨌든 작년에 이제 랜들이 부상당해가지고 아예 플레이오프를 못 뛰었었어요. 조건상으로는 약간은 좀 지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얘는 또 이게 2차전 이후에 아누노비가 3차전부터 아웃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아누노비랑 랜들이라는 그런 날개들을 다 잃은 상황에서 경기를 했거든요. 브런슨 같은 애들 잘해주기도 하고 디빈첸조 또 힘내주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이후에는 좀 안 풀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뉴욕 닉스는 이 아누노비가 살짝 이제 얘도 햄스트링에 이상이 있다고 하지만 모든 선수들이 뛸 수 있는 단계이긴 합니다. 아누노비도 그렇게 심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인디애나는 아주 뭐 결장이 없이 깔끔한 상태인데, 이 뉴욕 닉스는 보스턴과의 시리즈 중에 이제 테이텀이 부상당하고, 인디애나는 클리블랜드와의 시리즈에 뭐 갈란드 비롯해가지고 모블리, 또 이제 막판에는 미첼까지 부상을 당했죠. 그래서 둘 팀 다 상대 팀의 부상, 클리블랜드랑 보스턴이라는 동부의 1, 2번 시드가 전부 좀 부상이 있어가지고 좀 어부지리로 올라갔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얘네들도 뭐 충분히 자격이 있는 애들이기는 한 것 같아요. 얘네들이 사실은 옛날에 막 90년대에는 뭐 라이벌이기도 했었습니다. 막 레지 밀러 뛰고 이랬을 때. 그래서 뭐 작년에도 플레이오프가 굉장히 치열했었고, 뉴욕 입장에서는 작년에 복수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 이제 뭐 현재까지 이제 보이는 걸로는 인디애나가 정말 무서운 거, 이런 3점 군단. 자, 인디애나가 지난 2라운드 때 클리블랜드와의 시리즈에서
특히 이제 1차전 때 엄청 대폭발을 했었었고 3점 같은 것들이 마일즈 터너가 3점이 56%이 시리즈에서 네마드가 50% 다른 애들도 전부 다 뭐 40%가 넘어요 핵심 선수들이 이런 지경이어가지고 인디애나 외곽포가 정말 뭐 불을 뿜고 있는 것들 더구나 이제 뉴욕 닉스는 리그 최고의 3점 팀이라고 할 수가 있는 보스턴을 상대라고 하는데 보스턴과의 시리즈에서 3점 방어율이 이제 그렇게 높지가 않았었습니다. 3점 수비가 37.8%밖에 안 됐었어요. 수비 자체는 실점은 많이 좀 이제 적게 유지를 했지만은 3점 방어 자체가 좋지는 않았다. 인디애나는 클리블랜드를 휩쓰면서 공격 지표가 전체 1위죠. 최근에는 이제 또 네마드의 활약들 제가 매번 사실 할리버튼은 저는 조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할리버튼이 뭐 클러치 때도 잘해주고 막 그런 건 있는데 이 인디애나에서 딱 이제 고투가의 역할 좀 필수적인 진짜 궁극의 1옵션 그런 역할은 잘 못해주거든요. 오히려 이 네마드가 정규 시즌과 플레이오프의 차이 올 시즌 정규 시즌에서 뭐 10득점에다가 어시스트 5개 플레이 스탯 라인도 평범해요. 3점 같은 건 30%도 안 나옵니다. 이랬었는데 플레이오프 와서는 지금 뭐 득점도 한 5점가량 오르고 어시스트도 1개 오르고 슈팅가 그냥 상당히 좋아졌죠. 이 슈팅 효율이 거의 뭐 한 63%에 달하고 있다. 이래가지고 네마드가 완전히 달라진 거. 니스미스도 정말 잘하고 있기도 하고 수비나 공격이나 양면에서 저는 플레이오프에서 인디애나가 조금 더 상승세는 맞는데 인디애나도 뭐 클리블랜드 부상당하고 이랬을 때 좀 쉽게 좀 이게 시즌을 펼친 편인 것도 있어서 저는 이거 한번 1차전은 홈이라면은 뉴욕 니스를 좀 괜찮게 보고 있거든요. 지표로는 여러가지 뭐 자료나 이런 것들로는 뉴욕이 쉽지가 않아. 그리고 인디애나는 또 경기마다 3점이 터지는 날에는 정말 무섭다.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막 지다가도 추격하는 모습들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많이 보여줬는데 나는 뉴욕이 정상 상태로 아누노비도 뛸 수 있고 이제 뭐 랜드를 없으니까 타운스도 뭐 뛸 수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은 오히려 이렇게 브런슨 같이 이런 클러치 상황의 에이스 1옵션이 있는 뉴욕이 조금 더 편해 보이거든요. 특히나 작년에도 뉴욕이 참 애들이 많이 빠졌었는데 그때도 홈에서는 뉴욕이 선전을 했다 인디애나 상대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저는 차라리 뉴욕이 조금 더 마음이 가거든요. 어쨌든 이 경기는 사실 뭐 승패보다도 오바가 조금 더 좀 편한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올 시즌 맞대결 3번 전부 다 점수가 많이 났다든지 작년에도 이 시리즈 상으로는 초반에 뉴욕의 홈 경기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는 점수가 좀 많이 났습니다. 기본적으로 인디애나가 좀 빨리빨리 하는 팀이죠. 시즌 후반부에는 부상이 많아가지고 점수가 좀 덜 나고 이랬었는데 원사이드한 게임도 많이 나고 이랬었는데 저는 1차전만큼은 그래도 좀 오바 같은 거 내다보고는 싶어요. 기본적으로 인디애나 빠른 팀이고 상점이 크게 고장나는 것만 아니라면은 어지간해서는 좀 많이 주고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지금 느바가 컴파까지 왔으면은 배팅하기 정말 별로긴 한데 그래도 어제 서부보다는 이 동부가 좀 더 보이는 건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저는 오바라든지 뉴욕 사이드 이렇게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